고속도로의 총화 피아트 124. 피아트 124의 외형은 풍동시험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감퇴일식형으로서 고속주행 시 자체가 뜰 염려가 없으며 진동이 없는 고속도로의 선주자입니다. 1970년대 고속도로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이 차를 아시나요? 이 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한 피아트 124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진흥이 본격화되고 있었던 1970년대 등장한 이 차의 원판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제1의 자동차 기업 피아트에서 만들어진 걸작 소형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자동차를 통해 국내에서 만날 수 있었던 특별했던 차 피아트 124를 만나봅니다. 피아트 124는 피아트의 창업주 지오반니 아넬리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델입니다. 그는 자동차는 결코 부자들의 전유물이거나 레이스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중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내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해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1908년 만들어진 걸작 소형차 피아트 T4였고 1936년에 등장한 피아트 500 토폴리노도 1957년 등장한 피아트 500도 그 철학을 계승한 모델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피아트 124 역시 그 철학의 연장선에 있는 모델입니다. 피아트 124는 1966년에 유럽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피아트 124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 뛰어난 실용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본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파생 모델도 많았는데요. 피아트 124는 4도어 세단 형태를 기본으로 외건형 모델인 파밀리아레, 2인승 로드스터 모델인 124 스포트 스파이더, 2도어 쿠페형 모델인 124 쿠페 등에 이르는 다양한 파생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아트 124 스포트 스파이더는 일본 마스터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마스터 MX5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피아트 124의 인기는 유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피아트 124는 이탈리아 본토는 물론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살벌한 냉전의 시기에 공산권을 이끌던 소련에서도 라이센스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생산된 피아트 124는 라다 쥐글리라는 이름을 달고 유럽으로 역수출되기도 했죠.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에서도 구아시아자동차 공업을 통해 라이센스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덕분에 피아트 124는 전 세계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분량까지 합치면 폭스바겐 비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자동차의 피아트 124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단형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대한민국 내수시장에 판매를 개시하는데요. 피아트 124는 당시 국내에서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 모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피아트 124는 당시 소형차의 기준에서는 거의 체급을 뛰어넘는 하드웨어를 적용하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피아트 124는 4륜 모두에 코일 스프링과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내에서는 값비싼 고급 세단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2차 이후로 4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차는 1986년 등장한 현대 그랜저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엔진은 59마력의 출력을 내는 1.2L 피아트 OHV 엔진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엔진은 전직 페라리의 엔진 설계자 아우렐리오 람페르디가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순행식 엔진임에도 공랭식 엔진과 유사한 소음이 특징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창 코티나를 팔고 있었던 현대자동차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차는 좋은 차가 아니다라면서 거의 음해에 가까운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변속기는 싱크로메시를 적용한 4단 수동 변속기를,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을 사용했습니다. 피아트 124는 당시 국내 기준으로 고성능의 엔진과 탄탄한 주행 성능 덕분에 오너 드라이버들이 특히 선호했었던 모델이라고 하며 1970년대 국내 한정으로 고속도로의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생산한 피아트 124는 1971년을 기점으로 전기형과 후기형이 나뉘어집니다. 전기형은 원본의 기본형 모델과 같은 좌우 한 개씩의 원형 헤드램프를 사용하지만 후기형은 원본 스페셜 모델에 적용되었던 2연장 헤드램프와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자동차는 전기형과 후기형을 합쳐서 총 6,800여 대의 피아트 124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자동차는 피아트 124를 통해 신진자동차, 현대자동차와 어깨가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3강까지 올라서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974년 피아트가 아시아자동차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이죠. 이 이후로 아시아자동차는 승용차 부문에서 손을 떼고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상용차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자동차는 기아산업에 인수되고 나서 또다시 피아트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생산되었던 모델이 바로 피아트 132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곳으로도 뻗어나갔던 다양한 피아트 124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